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런 게 현물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던 것이 NFT로 이게 딱 나타나니까 2억인가 2억 5천에 팔렸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너무해서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달력도 우리 남길님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그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참 아쉬운 순간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영상의 뒷부분에는 어쩌면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좀 나오고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뭐 크리스마스를 막 즐길 수 지금 없는 상황까지도 또 갑자기 또 와버리기는 했지만 뭐 마음이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오늘의 강의 주제는 뭔가 이렇게 해피하고 뭐 마무리하고 뭐 크리스마스 뭐 아니면은 뭐 뭔가 이렇게 좀 해피해피한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쌤의 congratulation 발음이 좀 후지긴 하지만 congratulation을 위해서 더 나은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는데 단 0.1%도 도움이 될까? 오늘은 제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문학자로서 알아야 되는 뭐 기술자가 할 일은 기술자가 알아서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새로운 출발에 어떤 또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모든 이 자산 시장이 막 굉장히 다 뒤집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다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그 일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돈이라는 건 가진 자에게는 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부동산도 올랐다가 뭐 주식도 올랐다가 뭐 또 가상화폐에 또 미쳐갖고 또 무슨 코인 뭐 하다가 최종적으로 무슨 오징어 코인이라는 사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또 코인 시장으로 몰렸다가 자, 그 다음 시장이 뭐냐? 오늘의 주제. 자, 첫 번째 주제를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NFT, Non-Fungible Token입니다. 자, 밑에도 The Future Growth Value or Bubble Disguised as Future Value. 오케이. 자, 오늘 제가 아침에 경제 뉴스를 보고 나왔을 때도 오늘 내가 강의하는 걸 알고 애들이 하는지 이거 어떻게 얘를 딱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NFT라는 거 우리가 NFT 말은 계속 말을 하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면 대체 불가 코인이에요. 대체 불가 코인, 그러니까 토큰.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뭐라 그러죠? 이 디지털 환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파일을 많이 썼는데 파일은 이제 뭐 무한 복제가 되는 거예요. 무한 복제. 그 다음에 해킹도 막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저작권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를 부여한 어떤 그런 상품이든 제품이든 뭐 예술품이든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 우리 알잖아 선생님 명품 짝퉁 A, B, C 등급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선생님은 짝퉁 있어요? 하나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갑인가? 나는 짝퉁이라고 누가 하나 선물해줬는데 그냥 선물하니까 받긴 받았는데 이상하게 왜 있잖아 남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뭐 이것저것 짐 받아놓고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호주 우리가 그냥 그 짝퉁 모조품 뭐 위작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렸으면 자 대체 불가 코인 하니까 이건 뭐 세상에 없는 뭐 이거는 뭐 에디슨 발명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그냥 쌩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옥션 아시죠? 네. 서울 옥션. 네, 서울 옥션에서 보통 경매를 하잖아. 그림이 있어. 그 그림이 있으면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바른 거야? 거꾸로 해? 발라요. 네.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내가 경매에 내놓으면 A가 뭐 10만원, 그럼 20만원, 뭐 30만원, 100만원, 500만원, 더 있습니까?
그럼 조용하면 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 똑같은 게 있다고 치면 이런 게 현물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던 것이 NFT로 이게 딱 나타나니까 2억인가 2억 5천에 팔렸다는 거예요. 100배가 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NFT에 대한 이슈에 대한 뉴스였어요. 자, 그러면 그만큼 지금 뭐 외국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 옥션이니까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떤 비즈니스 현장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대체 불가 뭐 필수 뭐 미래지향적 밸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곰곰이 이제 내가 오늘 따져볼 것은 과연 그럴까? 이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이런 그림이 있을 때 뭐 A라는 사람이 그렸어. A야. 똑같은 작가 A고 A라는 사람이 어떤 작품을 눈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게 왜 현물로 서울 옥션에서 그냥 그림으로 거래됐을 때는 한 200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놈이 왜 NFT라는 딱 꼬리표를 딱 붙이고 나니까 2억 5천이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그림의 가치 자체는 뭐예요? 그럼 한 200만 원 준에서 있다는 거잖아. 근데 NFT가 뭐길래 NFT로 거래를 하니까 이게 2억 5천을 받았느냐. 그게 정말 그만큼 2억 5천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냐. 라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NFT로 쓴다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요즘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요즘 엔터요. 그렇죠. 아주 요즘 엔터에서 그냥 아주 미쳤어. 그냥 난리야 난리. 뭐 흔히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BTS가 있다고 칩시다. BTS의 뭐 사인 뭐 이렇게 사인으로 해서 뭐 사인을 NFT로 걸어. 그래서 해도 한대 또 뭐 그럼 또 뭐 예를 들면 그 뭐 BTS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소장품 뭐 그런 거로 또 이렇게 뭐 해. 하여튼 난리야 난리. 자, 그 엔터 다음이 뭐냐면 게임 시장입니다. 게임 시장. 게임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엔터 게임 시장 뭐 이렇게 뭐 그림이 연상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현상적으로 제일 먼저 됐던 게 뭐냐면 트위터 하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서 이제 트윗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트윗에 맨 처음 올린 글. 네. 그게 이제 이 NFT로 이제 뭐 맨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셨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트윗은 어차피 그 디지털 환경 안에 있는 애잖아. 그쵸? 트윗이라는 글이 이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트윗이니까 뭐 디지털 환경 속에 있는 거고 그게 자산 가상자산이랑 걔도 어차피 가상이고 그러니까 뭔가 맥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이키 신발을 나이키 좀 친근하지? 나이키 신발을 나는 좀 농구를 모르는데 무슨 외국에 아주 유명한 무슨 농구 선수가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신던 나이키 신발이래. 그걸 중고로 산 거야. 근데 선생님도 아시지만 나이키 신발에 아니 뭐 예를 들면 너무애가 신었던 뭐 내가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거기 뭐 뭘 박아놨다고 친다 한들 그게 진짜라는 어디 있어 그게 진짜라는 게? 아니 그리고 그게 너무애라는 사람이 신기 위해서 뭐 주문 제작한 신발이 아니잖아. 나이키에 농구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한 개가 아니었던 거겠지. 그쵸. 뭐 최소한 뭐 100개에서 1000개 뭐 하여튼 몇 개는 됐을 거 아니야. 아니면 그 팀이 다 신었던가.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치를 부여받아서 얻은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농구 선수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신었던 농구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사인을 했다고 하자고. 그럼 사인은 또 왜 조작이 안 되나?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뭐 어떻게 했는지 나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현물을 NFT 코인이랑 연결을 해서 뭐 이 신발은 적어도 마이클 조던이라는 예를 들면 사람이 신었던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어떤 경기에서 신었던 찐퉁이다라는 것들을 이 코인으로 딱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명품에서 어떤 명품인지 나 명품이 잘 몰라서 루이비통인지 샤넬인지 나 잘 모르겠어. 에르메스인가? 몰라 하여튼 그 어디에서 이제 작년에 굉장히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패션쇼를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상현실 상황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가방이 신제품이라고 탁 해서 나왔나 봐. 그래서 그 가방을 예를 들면은 가상자산으로 이게 꼬리표를 딱 달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샤넬이라고 치면 샤넬의 뭐 2222번째 뭐가 됐던 간에 가상자산이다라고 이렇게 딱 박아놓은 거야.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NFT는 이제 뭐 현물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 이 영상물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제품들, 뭐 아이템들, 뭐 이런 것들 굿즈 상품 뭐 이런 것들은 다 적용되면 완전 대박이야.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혹시 명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네. 뭐예요? 입생로랑? 입생로랑. 자, 근데 입생로랑이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가격 정할 거야.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네. 선생님이 입생로랑 500만 원짜리가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살 때 마음. 만약에 그거 들 수도 없고 누구한테 자랑질도 못하고 내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뭐 알릴 방법도 없는데 500만 원이라면 이게 뭐 영상 속에서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잠자다가 아 그래 나 입생로랑 가방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나 혼자 보고 뭐 인스타 같은 데나 뭐 올릴 수 있을라나? 그거를 500만 원 주고 사람은 사겠어요? 들지도 못해? 자랑도 못해? 만져보지도 못해? 그냥 그림 속에 있는 거야, 영상물 속에. 근데 선생님 건 맞아.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500만 원 주고 살 것 같아요? 아니요. 그쵸. 네. 사실 우리가 제품을 구입한다는 거는 뭐 이걸 자꾸 사람들이 좀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선물 아니, 다 선물이야, 우리는. 자, 우리가 명품을 살 때 아니, 내가 어디 무슨 나 혼자 사는 뭐 칸타쿠카라는 무슨 뭐 이상한 무인도에서 그냥 박쥐하고 원숭이들이랑 걔네들이랑 살 때 우리가 굳이 그 명품에 대한 가치를 막 엄청 소중하게 다루면서 살까요? 아마 지나가는 누가 해적이 야 너 그거 우리한테 팔아 그러면 먹을 거 좀 먹고 뭐 1000만 원짜리도 100만 원만 받고 팔지도 몰라.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명품이나 뭐 이런 것, 특히 희소템에 대한 막 갈망을 하는 이유는 나의 특별함. 나도 이런 걸 가졌거든? 나 좀 특별하지 않니? 나는 너네들이랑 달라. 이런 속물 근성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걸 갖고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가방이라는 게 뭐 이렇게 뜯어갖고 재질만 보면 우리가 명품의 가치를 재료비만 갖고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 가방을 디자인하면서 갖고 있던 철학, 컨셉, 왜 이것들을 담아냈는지, 그 다음에 그 부자재 하나를 선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부자재 하나도 그냥 풀로 띡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작품을 만드는 마음으로 하나 작품 나오는데 일주일 걸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굉장히 한정판을 함으로써 희소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명품을 내가 나도 저런 명품 하나 들고 싶다. 아무개 누가 저거 들고 와야 저거 1,800만 원짜리래. 야, 아우 좋겠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품을 희소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도 있지. 요거가 다 배제되고 그냥 이게 진퉁이냐 짝퉁이냐만 갖고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NFT가 강조하는 건 뭐야? 얘는 진퉁이다만 강조하는 거야. 진퉁은 맞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명품이고 뭐 이런 걸 때 짝퉁 아니라 명품의 진퉁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넘버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구입했느냐라는 어떤 루트를 명확하게 정하고 함으로써 어떤 진퉁의 가치를 내가 가지면서도 내가 상품으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동창회에 딱 이렇게 들고 나가면
야, 너 요즘 되게 잘 나가나 보다. 너 회사 많이 옮겼다, 회사 옮겼다 그러더니, 너 내 연봉 되게 잘 받나 보다. 부럽다. 아니,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화면 속에 완전히 그림이 딱도 아니고, 거기에 뭐 입체원, 뭐 다차원 해갖고 뭐 가방 내부 보여주고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뭐 이게 세상에 없는 뭐 가죽이라는데 그게 세상에 없는 가죽인지 비닐인지 색종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가치를 매기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NFT라는 것이 맨 처음에 우리가 막 이슈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피카소의 작품을 갖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피카소의 작품은 사실 하나야. 근데 피카소의 작품이 돈이 된다라는 이유로 그 급의 이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냥 개나 소나 말이나 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다 피카소 그림을 모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눈을 비비고 막 감정하는 사람이 들여다봐도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진품으로 딱 대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NFT가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는 게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 유전자 뭐 증폭 검사 뭐 이런 게 없었을 때. 근데 만약에 이런 현물인데 굳이 내가 뭐 진품을 가리고 싶으면 낙관 찍지 말고 이게 지장 찍으면 안 돼? 지장? 어? 지장 찍으면 세계 어디에도 내 지문은 하나라면서요. 그러면 그거 유전자 이 은행에다 다 이렇게 해놓고 지장 찍어 이걸 어떻게 복사를 할 거냐고. 지장 찢어봐야 지 거 나오고 이걸 프린터에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 만약에 진짜로 진품이 그렇게까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질 거라면 솔직히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이 자체가 또 뭐 지문 인식, 뭐 홍채 인식 이런 거 많잖아. 그럼 이 진품을 구분할 수 있는 현물상에서는 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라는 이 환경과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맞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핫한 이슈로 드러났겠지만 이게 과연 정말 진품을 구분하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요것이 요즘에 실제 갑론을박이며 화두라는 겁니다. 그럼 NFT의 실체가 뭔지 그 다음 장 아주 쉽게 선생님이 그려주셨더라고요. 자, 네. Metaverse and virtual coin is equal to NFT. 그렇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 NFT가 탄생되게 된 이유가 뭐 모르겠다만 뭐 아담과 이브가 있고 나서 이렇게 쭉 그 밑에 이제 많은 이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맨 처음에 이 NFT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환경, 그러니까 환경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메타버스라는 환경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냥 그와 동시에 우리가 맨날 알죠.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코인 뭐 코인 시리즈들이 막 난립을 했잖아.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 지금도 뭐 가상자산을 뭐 실제 화폐로 인정을 하느니 많이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이 두 환경 사이에서 자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무실 환경 같은 환경인 거예요. 환경. 그럼 이 환경 안에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 뭐 이 환경 안에 그래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진도 있고 자 이런 사진도 있어. 이런 사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저런 전화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 그럼 메타버스 환경 안에도 어떤 템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의 이 템들도 메타버스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뭐 아바타라는 어떤 개념의 뭐 사람하고 동일시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 안에 각종 상품들 뭐 디스플레이 돼 있는 각종 뭐 아니 뭐 인테리어 소품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존재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의 환경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현물이 아닌 이 디지털 환경, 영상 속 제품들이 그 안에 포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현물에서도 뭐 예를 들어 샤넬 가방이 뭐 800만 원, 1000만 원이면 영상 속에서도 그럴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일단 아이디어와 호기심에 의해서 NFT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뭐가 나왔냐면 이 파일이라는 게
너무 막 수없이 복제가 되는 어떤 그런 마당에서 사실은 우리 저작권, 뭐 특허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금 사실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 환경 안에서도 정말 오리지널리티를 찾아주는, 오리지널리티를 보장해주는 그게 뭐가 없을까? 하고 태어난 게 뭐다? NFT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NFT의 실체도 모르는 채로 야, NFT에 코인을 걸어놓으면 대체 불가, 누구도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는 대단한 가치구나 하고 이제 뭐 주식 뭐 이런 방송에서 뭐 NFT 전문가가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땡땡땡 무슨 스튜디오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아니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의 막 주가가 10배씩 막 뛴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회사나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게임 회사는 기본적으로 개나 소나 다 지금 NFT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그쪽에 접목해서 사업적 이득을 얻고 뭔가 그 신사업의 개념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동감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실체를 그러면 제가 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실제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1번 present, game and entertainment. 음. Example Twitter, Nike and luxury bags. There are no deals. Second, worth or value. Hacking and no copy. It's only one in the world. 끝? 네.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요거를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이 2개 있어요. 이게 맞나요? 네. 이 그림을 이게 이제 제가 대선이 이제 2022년 3월 9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은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딱 한 번 있겠죠. 그렇죠? 대선은 늘 뭐 5년에 한 번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딱 포스터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 보면은 날짜하고 사인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뺏겨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NFT 코인으로 탁 해갖고 누구도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는 어떤 선언을 하는 개념으로 이걸 NFT로 만들어 놓고 이걸 내 소유,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가졌다고 치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거는 복제도 안 되고 제가 방금 선생님이 읽어주신 얘기인 것처럼 해킹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딱 무한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자, 근데 이게 영상 속에 있어. 영상 속에 있다라는 건 뭐야? 눈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눈팅. 볼 수는 있는 거잖아. 그쵸? 누군가에 의해서 소유가 이 나한테 있다는 거지. 이게 뭐 무슨 저 구경, 눈팅 구경도 못하는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 소유야. 그러니까 함부로 베끼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거를 똑같이 그려서 지가 맨 먼저 이거를 쓴 양. 그런 아마 조건에 있는 것들은 차단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요거 요대로 보고 어떤 인간이 저거 괜찮네. 복제, 해킹, 난 이건 안 할 건데 하고 나온 게 뭐냐면 이걸 떡하니 내놨어. 자, 아까랑 다른가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림이 조금 다르죠. 그럼 이거를 같다고 봐야 되나요?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른데 같은 작가가 네. 아니다. 해보세요.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인 건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나도 2022년 3월 9일이라고 나도 생각했어. 자,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각종 뭐 SNS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이렇게 두 대선 후보에 대한 이렇게 뭐 캐릭터화 해놓은 거 뭐 비유해 놓은 거 되게 많아요. 뭐 하나는 뭐 위조 그 위조 복권, 하나는 뭐 빵 복권부터 시작해갖고 뭐 썩은 술, 덜 익은 술 뭐 되게 많아.
근데 이제 두 후보를 어디서 이제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하나는 참 여우 같고 하나는 좀 무식한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들이받는 그냥 코뿔소 같아. 그래도 나도 그냥 그린 거지. 나 저거 보고 한 거 아니야. 왜? 위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제가 있는 거 나는 없고 없는 거 있는데 왜 내가 이게 위작이야? 위작이라는 건 똑같이 그래야 위작인 거야. 그 다음에 나는 해킹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 이름으로 걸어놓은 거야. 라고 해서 만약에 이걸 또 NFT로 걸어놓으면 그러면 이게 세상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가치일까요? 아니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이거 보세요. 방금 보인 거랑 이거 보인 거랑 얘네는 복제를 하지도 않았고 모작을 하지도 않았고 짝퉁도 아니에요. 얘는 얘들의 오리지널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글씨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잖아. 그 다음에 애들이 서 있는 위치도 달라요. 다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 복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제했다고 복사했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 간격, 점 찍은 것까지 똑같을 때 우리가 복사라고 복제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잖아.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각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으면 날짜도 같이 나와 있죠. 아니 생각은 너만 해? 생각은 나도 해. 아니 그러면 같은 생각에 나는 일주일 전에 그려놨고 너는 어저께 그려서 그냥 같은 날짜를 이 코인에 걸었을 뿐이야 라고 우기면 그건 누가 답을 해줄 거냐고요. 그럼 이럴 때마다 소송 걸 거예요? 그럼 이럴 때마다 소송 걸면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NFT가 가치가 대단하다라고 사실은 다들 말하고 있지만 그 진짜를 보호한다라는 것에서 조금만 바꿔버리면 새로운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BTS 사인이 있어. 얘네가 뭐 예를 들면 LA 공연에서 딱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했어. 그게 NFT로 해서 딱 해갖고 1,000만 원 만약에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멤버 A가 했단 말이야. 그러면 멤버 A가 다른 사인은 또 만들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 아니 나도 사인이 2개야. 근데 뭐 사인 뭐 이거 만드는 거 막 이렇게 흘림체로 쓰는 사인이 하나 있었어. 근데 약간 흘림체가 다른 모양의 다른 두께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름이 뭐 너무해였는데 처음 A 사인은 너무해를 다 썼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사인은 성은 빼고 이름은 무해라는 것만 사인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해자만 사인으로 넣었으면 이게 BTS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BTS라는 어떤 굉장히 핫한 뭐 이 엔터테이너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그 사람들의 가치를 부여해서 굉장히 희소하다고 만들어 놓은 사인이라는 가치 하나도 멤버가 7명인데 7명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표로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걔가 사인을 100개는 못 만들겠냐고. 그러면 그게 희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막 핫하다, 뭐 이슈다, 이게 돈이 된다라고 막 떠버려서 다들 그것들이 돈이 되는 줄 알고 뛰어들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알고 정말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가고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하지 않으면 막 되게 핫하다 그래서 막 엄청 거기에다가 그냥 기업의 모든 것들을 막 투자해 놨는데 나중에 막상 보니까 이런 새끼 생기고 저런 새끼 생기고 보니까 가치가 뚝뚝 떨어져. 이러면 뭐예요? 기업인으로서는 헛짓을 한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이 되고 그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결국은 이게 뭔가 소유권, 대체 불가라는 어떤 거기 키워드에 우리가 막 뭔지도 모르지만 대단한 가치를 부여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막상 까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네? 라는 것으로 귀결이 돼버리면 그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옛날에 한번 막 확 핫하다가 툭 꺼진 버블처럼 버블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잠시 스탑. 자, 그러면 다음 장을 읽어주세요. So is it possible as it is, or is it worth it? For lack of the law, use it as an underground economy, possibility and efficiency energy. They are only one. 끝? 네. 오케이. 내가 한이 안 보고 있어갖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사실은 가장 이 NFT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영상물이랑 또 하나는, 근데 사실은 영상물의 어떤 부분은 나는 솔직히 좀 납득은 안 돼요. 뭐냐면 오늘 이제 뭐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라인 댄스를 하잖아. 그럼 내 작품 중에 뭐 참새와 허수아비라는 작품이 있어. 내가 안무도 짰잖아. 내가 노래도 불렀잖아. 그러면 오리지널리티가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소유권으로 걸어놨어. 근데 예를 들면 그게 내 거라는 거는 알지만 예를 들면 때로는 대중문화라는 건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저작권인 거예요. 그거를 솔직히 이 요즘에 그 많은 음악들 중에 그 뭐라 하죠? 표절 시비가 붙어서 승소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창작이라는 건 모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방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들으면 이거 100% 표절이야. 근데 약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뭐죠? 이 반주하는 그 리듬에서 뭐를 하나 빼고 거기다가 뭐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이거를 가사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B는 거기를 허밍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뭐 A는 그거를 그냥 독창으로 불렀는데 뭐 B는 그거를 뭐 합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돌림으로 불러.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리듬 똑같은 것 같은데 결국은 뭐야? 표절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 창조와 창작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는 것이 세상에 없는 거에서 떨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물며 예를 들면 구전 뭐 동요부터 시작이 됐던 아니면 뭐 외국의 아니면 제3세대의 노래 중에 너무 좋은 음악이 있는데 알려지진 않았어. 그럼 그대로 갔다가 그냥 한국말로 부르는 건 우리가 이제 번안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뭐 약간 이제 그 MR을 조금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가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피처링을 좀 다르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아무리 전문가가 붙어도 이걸 표절로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영상물로 해서 소유권을 걸어놨을 때 그 가치는 사실은 그 순간의 가치는 굉장히 뛰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자꾸 뭐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은 다시 무언가의 붓을 잡고 다시 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작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피카소가 그 그림을 그렸던 생존 당시에는 굉장히 빈민한 생활을 했다는 설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가치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있잖아.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가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기빨이고 미래 가치는 뭐예요? 지금 현재에서는 저게 그림이냐? 저게 그림이야? 저게 뭘 그려놓은 거야? 좀 미친 새끼. 이런 게 미래 가치의 어떤 그 뭐 그런 그림을 잘 모르지만 그 그림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똑같은 걸 그대로 그리는 거는 너무 이제 1차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진 찍어도 되지? 근데 그것들을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자기만의 색깔로 이 현실을 더 초월해서 그림을 그렸다. 이게 뭐 초현실주의 뭐 이런 게 있다 치자고. 그럼 그거는 그 시대와 문화와 그 초현실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이 사람들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됐을 때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을 때 이거를 NFT로 걸었어. 그럼 이 나중에 이거 두고 이거를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미래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쵸? 그 사람이 다른 작품으로 계속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솔직히 그냥 돌아가셔서 더 이상 이 귀한 어떤 가치를 더 이상 재생산해 낼 수 없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게 뭐야. 이거는 뭐 세계 무슨 대부호라도 이 다이아몬드라는 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피카소의 작품이 유명해진 그 이후는 거의 대부분 사후고 그 사후의 가치가 인정받아서 지금은 뭐 부르는 게 갔을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냈다면 NFT 이 시장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미래의 가치를 보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죽을 때까지는 이거는 그 가치는 뭐 어떻게 그러면은 존재해야 되냐고.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예를 들면 모든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가치로, 그건 이제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 맞물렸겠죠? 그 당시에는 이게 뭐, 한 20억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이, 이건, 휴지조각이네. 많아봐야 한 2천만 원짜리였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20억,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랬는데 사후에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모든 분위기나 이런 게 맞춰졌을 때, 야, 20억이면 껌값이네. 야, 이건 미니멈 200억, 2천억도, 야, 이거 2천억 줘도 못 사겠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투자일 수도 있지만 투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굿즈 하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 유명한 거꾸로야? 자, 이 선생님도 아시는 이 유명한 너무의 여사의 굿즈잖아. 나하고 우리 김남길 씨가 어디서 이런 사진을 찍었겠냐고. 이것도 사실은 이 가상의 이 상황을 내가 구현한 거잖아. 알잖아. 그쵸?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아시죠? 네. 나라는 사람의 사진을 들고 가고 김남길 씨의 이 사진을 들고 가서 내가 막 가상의 그 환경에다가 이 두 사진을 밀어 넣은 거야. 밀어 넣어서 아, 이거 내 사진이고 김남길 씨 사진인데 그 당시의 사진은 옷도 다르고 그렇겠죠? 입은 옷도 달라. 그런데 옷도 막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해갖고 옷도 똑같은 옷을 입히고 뭐 둘이 뭐 왠지 같이 이렇게 찍은 양 찍은 양 이렇게 했어. 나한테는 이 가치가 뭐 나는 솔직히 그래요. 이 가치를 나한테 묻는다면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3만 원짜리 그림이었다면 나한테는 이 가치는 300만 원짜리 가치로 나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NFT로 300만 원에 딱 걸었다 칩시다. 이거는 내 거잖아, 내 거. 그렇죠? 근데 자, NFT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타버스 환경 안에 있고 가상자산이라는 게 붙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메타버스가 사실은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상자산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금을 바꾸려면 이게 예를 들면 이거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소유한 거니까. 이걸 내가 300만 원짜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럼 이걸 누가 사갈까요? 선생님 같으면 사가겠어. 아니, 이거 3만 원 주고도 안 사갈 거야. 왜?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사갈 수 있는 사람이 두 부류야. 김남길 씨 쪽, 아니면 내 쪽. 그렇죠? 자, 김남길 씨 쪽, 만약에, 뭐, 김남길 씨가 굳이 나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사갈래나? 그쵸? 그러면 김남길 씨가 직접 사가는 거 말고는 김남길 씨 쪽 소속사에서 이걸 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데? 여기 들어가 앉았는 게? 이게 오리지널리티야. 이거 내 거야. 나. 너무의 여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나만의 남자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 떡하니 내가 뭐 해피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되게 뭐 어쩐양 이러고 있어. 누가 사가겠냐고. 김남길 씨가 팬이 사가겠냐고요. 김남길 씨가 회사가 사가겠냐고요. 김남길 씨가 뭐 나를 너무 뭐 진짜 막 뭐 이런 팬이 있냐고 막 300만 원 아니라 난 600만 원이라도 내가 갖고 싶다. 이럴 리는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현금으로 해서 사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이걸 300만 원을 걸어놨으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사가든 아니면 내가 만든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내가 대표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사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이제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 어떤 이제 뭐 이상한 계열사 이름을 뭐 핫플레이스 이렇게 해서 계열사 하나를 만들어서 그 계열사가 이 작품을 사주는 꼴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계열사가 이거 왜 사가냐고. 결국은 뭐야? 이 NFT라는 거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전에 이 NFT를 똑같이 NFT라고 생각하고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예전에 요번에 이건희 씨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뭐 미술품 뭐 현대미술관인가 뭐 어디에 기증한 거 보세요. 그거 뭐 습도 온도 맞춰놔갖고 뭐 누가 뭐 볼사라 어디에다가 막 창고 같은데 처박아 놨잖아. 아니 근데 할 말은 아니지만 그 그림이라는 건 보라고 있는 거지. 그걸 왜 창고에 처박아 놨겠어. 그게 뭐예요? 사실은 과거에 이게 뭐냐면 이 회계장부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거래를 한 것 같은데 이미 가치라는 게 딱 확정돼 있는 정가가 아닌 것을 내가 구매해서 사고 파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비자금을 만든 게 뭐였어요? 예전에는 현물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노출돼 버렸잖아. 그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조셉 회피처라는 거였어요. 무슨 아일랜드. 무슨 아일랜드인데 코딱지만한 섬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사업자 내고 뭐 했어. 내가 거기서 돈을 벌어도 그 아일랜드에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탈세하기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조셉 회피처라는 게 있었어요. 요번에 이제 근데 최하 이제 뭐 몇 프로 이상의 법인세는 무조건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얘네들도 뭔가 또 제3의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뭔가를 궁리해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가장 좋기가 뭐예요? NFT라는 거예요. 왜? 이걸 누가 사겠냐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가는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사고 팔아서 정상적인 거래로 만들어서 사실은 비자금을 만들던 뭐를 할 수 있는 것을 수단화하는 내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도피처로 찾은 게 메타버스가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왜 근데 현물 상황에서는 의미나 가치가 없냐면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읽으셨지만 이게 우리가 이 NFT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뭐다? 다들 들어봤는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최고의 뭐 화선지에다가 최고의 물감에 최고의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유명하지만 내가 유명하니까 돈을 더 얻고 다음 그림 이런 것도 그려줘. 아니면 내가 또 막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건 200만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그림에 더 수준이 올라갔어. 그럼 그 2천만 원. 이렇게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갖고 왜 100배의 가치가 더 들어갔을까에 그 100배의 가치 안에는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가성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여서 만든 제품이 딱 누군가 한 사람한테밖에 못 팔아.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러면 얼마에 팔 수가 있어야 돈이 남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를 들여서 만들었으면 미니멈 뭐가 됐던 간에 뭐 하여튼 1,200만 원이든 뭐 돼야 이게 내가 만든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뭔가를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과정 안에는 이 마진이라는 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사람도 썼어, 장소도 구입했어, 재료도 구입했어. 근데 이게 또 뭐 하다가 망쳤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한테만 팔 수 있어. 그럼 이걸 싸게 팔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블록체인이고 뭐 지금 뭐 NFT고 뭐 이 생 난리는 치고 있는데 이게 뭐랑 배치되냐면 탄소 중립하고 배치가 됩니다. 잘 모르시겠죠?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알아요? NFT라는 걸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자는 알아요. 그래서 그 기술자들은
나 헛짓이고 나 헛것이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NFT 기술을 활용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뭐가 들어간다? 전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는 또 뭐로 만들어? 전기는 주로 뭐 석탄이나 석유나 우리가 뭐 원자력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 쓸 지금 전기도 모자라갖고 전기세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해서 만들면 안 된다 그러고 석탄 발전은 지금 기후 위기 그래서 지금 석탄을 뭐 줄여서 수입했다가 보니까 여기 중국에서는 뭐 촛불 켜고 살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하나를 갖다가 NFT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에 그냥 몇 배가 드는 에너지를 써?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품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으로 이슈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로 만약에 팔려서 진짜 돈을 벌기까지는 가성비 완전 꽝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누군가는 이런 또 문제를 누가 제시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NFT를 만들기 위한 원자력 발전에 해당하는 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그러거나 저러거나 코딱지만 해도 원자력은 원자력인데 아니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지금 한번 무슨 지진 한번 나고 그러면은 보셨잖아요. 그 일본이랑 이게 쌩 난리를 해서 지금 그것도 뭐 우리도 지금 탈원전 해갖고 이 모양 이러고 사람을 위해서도 안 쓰는데 이 NFT 요거 만들겠다고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을 미니미니하게 만들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NFT에 대한 어떤 딱 이슈는 대체 불가 코인이라는 그 부분에 의해서 이만큼 확산이 됐자면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정말 시장성이 있어? 라고 들어가 봤을 땐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2억짜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가 20억이 든다면 이게 가치가 있겠어요? 가치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런 업체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NFT라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자기의 어떤 회사에서의 어떤 그거를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아이템으로 이슈화하고 이것들을 뭐 각종 이제 주식이나 뭐 이런 거에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주가를 올려서 자기네들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리고 일부는 어느 정도는 뭐 소용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찾는 사람이. 아니 돈 많은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20억 아니라 200억이 돈이에요? 뭐 그렇게 들어서라도 뭐 NFT 뭐 하나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우리 회사를 위한 비자금을 만들겠다. 뭐 하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뭐 이런 회사 뭐 진짜 잘 나가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NFT로 해서 뭐 사업성으로 해갖고 판다? 이거는 너무 이론적으로는 환타스틱한데 실제로는 구현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많은 이 변수들을 안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마지막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법이에요. 알잖아, 우리 방역법. 아니 우리는 그냥 모였을 뿐인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6명이라고 하잖아요. 6명이 이게 우리는 모였을 뿐인데 지나가던 내 친구가 야 뭐야 야 너 반갑다. 그래서 잠깐 여기 궁뎅이 붙이고 여기 의자 끌고 앉았어. 난 너 어디 외국 간 줄 알았잖아. 원래 연락이 없어서 한참 얘기했는데 딱 걸렸어. 너네들 방역법 위반이야. 7명이래서.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법과 규제라는 게 아무리 내가 하는 행동이 뭐 평시에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랑 상관없을 때 지금 같은 오늘 같은 날만 해도 10명까지 모여도 상관없잖아. 우리는 그냥 똑같은 7명인데 12월 4일이라는 어떤 방역이 10명까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날짜가 바뀌어서 12월 6일이 돼버리면 6명에서 7명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그렇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한에서는
가상자산,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건 가능해요. 그죠? 뭐 비트코인에 막 투자했다가 이제 아이나 빼고 싶어 그럼 뺄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뭐가 있냐면 어떤 상품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것, 이 자체가 이제 뭐 그게 이제 다는 아니고 딱 굉장히 한정적으로 묶여 있어요. 아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기껏 이거를 와 그래 뭐 이거를 갖다 이건 뭐 뭐야 NFT로 이렇게 해서 딱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내가 그거를 그대로 구현을 했더니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외국에 뭐 미국 같은 뭐 영국 같은 뭐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이미 법제화가 돼 있어. 그럼 그 나라에서는 뭐예요? 자, 어떤 경우든 뭐 가성비 다 필요 없고 뭐 에너지 다 필요 없고 해도 써도 되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결코 뭐야? 우리나라 안에서는 현재 이것들을 코인으로 걸어놓고 그거를 현금으로 받는 이 법제화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썼다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범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NFT라는 거를 활용해서 무언가의 뭐를 쓰기 위해서는 시장을 어디로 봐야 돼? 우리나라로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아직은. 그러면 이 시장을 어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시적으로 합법화된 나라나 지역에 이것을 뭐 마케팅 수단이든 뭐든 쓰면 뭐 그거는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던 간에 뭐 지하 경제로 들어가는 비자금이 되든 말든 거기서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당장은 솔직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NFT에 대한 것들을 접근하지 않으면 주식 뻥튀기 돼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있고 그 주가에 의해서 그 회사는 돈을 벌겠지만 그거를 잘 만들어서 활용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연락 투자했던 사람은 갑자기 뭐예요?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직까지 이 NFT라는 것이 실체가 뭔지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막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그림 시장 뭐 엔터테인먼트 시장 뭐 이렇게 막 기사를 쓰인다고 난리는 치지만 우리가 사실은 현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BTS 이번에 그 대면 공연 20만 들었잖아요. 아니 그게 영상 속에서 BTS가 공연한 거 진짜 BTS가 공연한 거라는 것만 검증이 되면 근데 이게 사실은 현재 되면은 콘서트장도 필요 없잖아. 그렇죠. 온라인 공연은. 그럼 이게 더 사실은 가성비 떨어지는 짓인데 왜 사람들은 걔네들 얼굴을 보고 싶고 걔네들의 목소리 그게 뭐예요? 이게 숨결을 느끼고 싶은 거라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면이라는 이 유리통을 깨고 현장감, 걔네들의 목소리를 현장감으로 듣고 싶은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공연석에서도 어차피 그걸 보는 거는 똑같은데 앞에서 보는 거는 A석 해갖고 뭐 20만 원, 30만 원이고 저 뒤 꼭대기에서 보는 거는 뭐 10만 원, 5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의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때는 이게 진짜다 가짜다라는 거는 기본으로 그냥 전제로 깔려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도 뭐 BTS 보니까 내년 3월에 서울에서 이제 공연을 대면 공연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모순적인 일을 갖는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은 실제보다 NFT를 걸어서 했더니 100배가 넘게 가치를 부여받고 그럴 것 같으면 공연도 티켓이 그러면은 뭐 여기 뭐 대면 티켓이 뭐 예를 들면은 뭐 20만 원이면 여기 NFT를 걸은 공연 영상은 그럼 내가 이거 그 가치를 매겼을 때 그럼 이거는 한 3천만 원? 이래야 되겠네? 근데 안 그렇잖아. 우리가 대면 공연을 봤을 때 뭐 공연료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 그 좌석에서 그 서로 호흡하고 숨소리를 같이 느끼면서 하는 공연만큼 가격을 매기지 않잖아요. 훨씬 더 싸잖아요. 근데 왜 하필 NFT만 유독이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버블일 확률이 훨씬 80, 90% 이상 높다. 그럼 얘네는 쓸 데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다. 어느 정도로 쓸 수 있느냐? 아주 훌륭한 마케팅 자료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뭐 코로나가 오고 뭐 그 나라에 비행기 타고 가서 공연하고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그 NFT라는 그걸 자체를 갖고 돈을 벌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NFT라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메타버스도 얘기를 할 건데 메타버스와 NFT 환경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뭔가 소통을 하는 장을 이용해서 이 회사의 가치, 그렇죠? 회사의 가치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분리를 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해 가세요? 네. 요게 NFT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요 핵심조차도 잘 모르고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방적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만 막 소개가 된다던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만 그래서 이거 다 거품이고 쓸데없어. 이거 해봐야 다 저 법인들 비자금 만드는데 아니면 정치인들 비자금 만드는 데로밖에 쓸 수 없어.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 가치가 어떤 거에서 더 생산성 있게 오는지를 찾아서 그쪽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적어도 이 NFT 자체를 갖고 수익을 낼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 그 업체, 기업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회사의 부가가치는 몇백 배, 몇천 배 띄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Understand? 네. 네. 자, 제가 오늘 선생님이 이제 NFT가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혹시 아세요? 라는 한마디에 꽂혀서 제가 이제 NFT에 대한 것들을 이게 이제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생님 이제 새로 가는 그 선생님의 어떤 자리를 잘 매김하는데 아마 0.1%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